사이언스 투데이의 요일별 섹션 코너 과학수사의 세계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김진수 현장 감식요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프로파일러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먼저 사건 개요부터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그 강서구 소재에 있는 그 4층 빌라 건물 중에 2층에서 그 원인 불상의 화재가 발생해서 내부가 일부 소외되고 피해자가 침대에 누운 채 소사된 상태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 그 이웃 주민이 타는 냄새가 난다며 이제 신고를 한 것이고요. 이제 불은 그 피해자가 사망해 있던 침실 내부를 태우고 산소 부족으로 자연 진화가 된 것입니다. 이제 수사팀이 주변 CCTV를 확인해 보니 그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 한 명과 동행하여 귀가한 후에 1시간 정도 지나서 현장에서 한 명이 옷을 덮어쓰고 다시 나온 뒤에 한 2분 정도가 지나자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현장 감식 및 CCTV 영상의 내용에 의해서 방화에 의한 살해 사건으로 수사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동행하여 귀가한 그 불상자를 이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탐문 수사 등을 통해 피해자와 동행했던 그 불상의 용의자를 특정해 내는 게 이제 그 사건의 열쇠인데, 이제 특정해냈죠. 결국은 특정해낸 다음에 이제 현장 감식으로 방화 살인의 그 가능성을 입증을 했고, 그리고 수사팀의 영상 분석과 탐문 수사로 불상의 용의자 확인, 이제 이것으로 사건은 쉽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모든 범죄자들이 그러하듯이 용의자는 이제 범행을 부인합니다. 혐의는 있지만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없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과학 수사의 세계인 프로파일러가 등장하게 됩니다. 프로파일러가 진술 조서를 수차례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용의자와 직접 대화를 시도하여 그 용의자 스스로 범행을 시인하고 자백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네. 결국 이 사건은 프로파일러의 그 면담을 통해서 용의자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그 모든 범행을 자백해서 사건이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프로파일링 수사 기법은 과연 네. 어떤 건지, 또 예. 어떤 상황에서 적용을 하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예, 그 영화에서는 이제 많이 이제 보셨을 텐데, 네. 이제 프로파일링 업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그 프로파일링은 과학 수사의 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 피해자의 사체 상황, 현장에 유리된 증거물과 증거물의 위치, 상태, 그리고 사건의 모든 수사 사항을 종합해서 범인과 피해자의 면식, 비면식의 관계, 물리적 상호작용의 형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피해자 사체 상황, 범죄 현장의 그 시간적, 공간적 특성,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 같은 여러 가지 사건 정보를 통해서 범죄 동기를 추정합니다. 현장을 재구성해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수사 방향을 제시하거나 필요한 경우엔 범인의 이동 경로나 거점, 반경을 추정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그 범인 검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 업무를 이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적절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들은 그 검거된 범인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고 심리 검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범인의 그 범행 동기와 심리를 파악하게 되고요. 범죄자들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강력 사건 범죄자 프로필을 관리하고 연쇄 사건이나 유사 사건 발생 시 보다 이제 신속하게 대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프로파일링은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되나요? 네, 그 단계가 이제 어떤 매뉴얼 같은 단계가 있는데, 그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일단 6단계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범죄 현장 증거 수집 단계로, 여기에서의 그 범죄 현장 증거란 그 범죄 현장에 남아있는 사체나 흉기 등의 물리적 증거와 검시 보고서 등의 그 법의학적 증거, 그다음에 경찰의 초동 수사 기록과 범죄 현장 사진 등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조직화하는 그 이제 2단계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1단계에서 수집된 범죄 현장 증거와 함께 범죄 현장과 관련된 시각적, 공간적 요인 등 그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요인들을 판단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그 위험 정도를 이제 분석합니다. 그 단계가 넘어가서 세 번째는 이제 범죄 평가 단계인데, 평가 단계에서는 범죄 발생 동기를 파악하고 범죄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그 모두의 행동과 사건 발생 과정을 재구성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단계인 4단계에서는 궁극적으로 범죄 유형을 분류하고 범죄자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 정보, 그다음에 신체상의 특성, 범죄 전후의 행동 등을 포함한 범죄자 그 프로파일을 생성하기에 이르고요. 범죄 전후에 해당 범죄자가 이제 했을 법한 그 행동을
분석해서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추려냅니다. 이렇게 생성돼서 문서화된 범죄자 프로파일을 이제 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해서 이후에 용의자를 검거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전에 작성되었던 프로파일의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이제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파일러는 40명 정도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 정도 되죠. 이 프로파일러는 어떻게 양성이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이제 2005년에 이제 경찰청에서 특별 채용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데요. 선발 기준은 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그 심리학 또는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을 이제 채용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관이 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건강한 신체 기준과 적성 검사 그리고 이제 심층 구술 면접 등을 통과해야 됩니다. 프로파일러는 경찰 교육기관에서 그 6개월간의 그 기본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 배치된 이후에는 그 매년 그 프로파일링 보수 교육을 통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게 되는 겁니다. 네, 또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이 오래전부터 계속 그렇죠. 존속이 되었다고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는데 네. 이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선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나름 이제 그쪽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프로파일러는 항상 그 좀 새로운 사회나 문화적 현상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물론 저도 프로파일러는 아니지만 일단 가령 그 10년 전에는 지금과 같이 외국인 범죄가 많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하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이제 많은 증가로 그 외국인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그 종류와 형태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한국에서의 그들의 삶에 대한 관찰과 지식이 없다면 프로파일링은 이제 시작부터 그 첫 단추를 끼지 못하고 이제 실패할 것이 이제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열심히 꿈을 키우고 있는 그 미래의 프로파일러 이제 후배들에게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그 포용력과 다양한 그 사회 현상을 해석적이고 분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그리고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의 마음과 범인의 마음을 오가며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정서적 동요가 있는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도덕적 정서 함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프로파일러의 말입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김진수 서울지방경찰청 현장 감식요원과 함께 프로파일링 과학수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